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신 전문가는요, 수많은 기업의 속사정을 꿰고 계신 분입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체통에요. 주총 소집 공고 우편물들이 속속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국내 정기 주총 시즌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일 텐데 요즘 행동주의 펀드 영향으로 해서 주주 제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슈퍼주총데이 그러면 3월 17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해부터 굉장히 달라진 게 개인 주주들이 한 1,000만 이상이 되면서 개인 주주들의 특히 MZ 세대들이 대거 편입되면서 개인 주주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의견을 발판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자본시장을 보면 주주 제한만 당해도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주주 제한은 이제 어길 건이 있는 지분을 3% 이상을 보유하거나 혹은 1% 이상을 6개월 이상만 보유해도 주제한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SM 엔트 같은 경우는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1% 이상이 있는데 6개월 보유했기 때문에 주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장사에 지난해에 주주 제한이 16개였는데 벌써 올해 11일 기준으로 32개였고 한 40, 50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주 제한으로 기업들이 좀 곤혹을 앓고도 있긴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가장 늘 개인 주주들이 불만이 쌓여 있었던 부분은 주주들의 권익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그 부분인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하고 자사주. 주주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각을 해줘야 되는데 소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가 SM 엔트도 손을 대고 있지만 JB금융지주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4%를 가지고 있어요. 1위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주당 900원 현금 배당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에서 못 믿겠다. 김기석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JB금융은 너무 많다. 한 주당 715원 배당 지금 고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표적일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를 되게 궁금하고 KTNG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3자가 붙었어요. KTNG 자사와 그리고 안다 자산운용 그다음에 또 다른 FCP라고 하는 다른 행동주의 펀드 3자가 붙어서 굉장히 관점에서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주당 5,000원을 이제 준다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는 뭐 10,000원을 줘라. 이쪽에서 12,000원을 달라. 이렇게 붙어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 요즘은 행동주의 펀드 플러스 개인들도 많이 지금 가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 단체가 1% 이상을 다 모아서 주주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주가 붙은 곳이 지금 보면 다른 쪽도 지금 일반 주주들이 모여서 지금 요즘 커뮤니티 활동을 보시면 일반 주주들이 우리끼리 모으자는 커뮤니티가 30개가 넘었어요. 1%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화돼서 기업들은 아마 앞으로 주주총회가 이제는 주주총회를 가보시면 예전에 가보시면 주주총회는 안건을 내면 찬성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형식적인 불과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주주총회가 웬만한 영화보다 재밌습니다. 네, 최대 격전지로 이 하이브 그리고 SM 주총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 이미 이제 카카오의 승리를 일단 낙된 것 같지만 우선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30일 날 주주총회인데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가 비상무이사로 선임되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고 물론 지금 SM 엔터와 카카오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한 이사회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필요한 건 얼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SM 3.0의 구현을 위해서는 약 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그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느냐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카카오가 이제 균형권을 좀 확실하게 확보를 지금 예상대로라면 39% 확보할 것 같은데 39%를 확보하게 되면 아마 국내 엔터 시장에 추가적인 M&A 시장이 또 열릴 것 같아요. 카카오 엔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카카오 네. 엔터를 중심으로 한 M&A 그리고 뭐 네이버나 다른 쪽을 중심으로 M&A 또 시장이 열려서 현재 이미 그 음악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 한 세 개에서 5개 정도 뭐 M&A 시장이 열려서 향후 저 주주총회 끝나도 이 엔터 산업 쪽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쪽 M&A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엔터 산업 전체의 진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투자의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네. 우리가 주총에 뭐 교과서, 교본이다 하면은 우리가 또 버크셔 해더웨이를 네. 떠올립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 네. 주총.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게 하는 포인트일까요? 그 두 가지죠. 이 버크셔 해더웨이의 헬스웨이의 이 주총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축제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항상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작은 도시 그 오마하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이 주총이 오마하에서 열리기 때문에 버크셔 헬스웨이를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축제 이 주총을 아예 그 명령 자체를 오마하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서는 우선 뭐 굉장히 파티처럼 열려요. 미국식으로 파티처럼 열리고 다른 하나는 기업 이 자리에서 파티처럼 하면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파티하면서 저 자리에서 이 기업, 우리 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저런 주총을 어느 기업에서 한번 열어준다면 저는 굉장히 히트를 칠 것 같아요. 근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개인 주주들이 1,300만 원을 육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2030 젊은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면 향후에 저런 주주총회 지금 같은 굉장히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무슨 말하기 껄끄럽고 한 주총보다 정말 축제처럼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기업이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호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사업적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총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저런 주총을 한번 열어봤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주총을 가보면은 아직은 많은 아저씨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죠. 좀 딱딱하고 뭔가 거기서 이견을 제시하면 옆에 서 계신 분들의 제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다시피 동네 페스티벌 같은 동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MZ 세대 개인 주주들이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변화의 희망을 좀 보신다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곧 기업에서 좀 저는 해보면 일어날 좋을 것 텐데요. 같아요. 지금 뭐 그 다양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조금 커진 어떤 그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이사회 이사진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그 정도의 그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만큼 플렉스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전통 제조 기업보다 저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좀 도입이 되면 또 새로운 이 자본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젊은 이미지를 표방하는 기업 IR팀에서는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주총 시즌 오늘부터도 이제 주총이 계획된 기업들이 또 있죠. 개선되어야 할 방향 그리고 그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주주총회에 개인 주주들이 의견을 막 개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딱 두 가지 제도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곳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었죠. 섀도우 보팅 제도라는 거. 이게 폐지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됐고 또 하나는 스튜디오식 코드라고 도입을 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변화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주총회 열리지 않습니까?
3월 17일 되면 수십 개의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 주총대라고 하는데 너무 몰려 있어요. 몰려 있으면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페스티벌 같은 주총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10개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슈퍼 주총대회를 하지 말고 좀 분산시켜서 주주들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주주들이 충분한 의향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지금은 아까 우편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더 많은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 지금 다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주주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정말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의향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제도가 현 시점에서는 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주총의 날짜를 좀 분산을 하고 또 기존의 주주들이 지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 미리 좀 더 확보해야 한다라는 제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 관련돼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정말 좀 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그 기업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잘 개진을 해서 이걸 주주 제안이랑 잘 연결시켜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숏하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런 커뮤니티 활동에 들어가서 그런 의견들을 보시는 것도 이 주총 시즌에 급등할 수 있는 테마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인사이트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액주주 커뮤니티를 활용해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즘 주주 제안이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만큼 네, 투자 아이디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일단 이재용 회장의 선임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분 빠졌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반도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반도체 감산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언급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언급할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사업 계획도 보통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어떤 신사업 계획을 발표할지도 굉장히 관점이라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 무풍이 안 좋은데 그 이전 IR 때까지는 감산 계획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감산을 하고 있죠. 이제 실제 IR에서 감산 계획을 발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AI, 자동차 전장 사업 이쪽은 삼성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등기 이사건은 빠졌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삼성전기의 반도체 감산 언급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 그리고 신사업 개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흥미롭게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총 시즌에 어느 기업 특히 예의주시하고 계신가요? 일단 몇 곳이 있죠. 일단 고리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윤범 회장하고 장씨 일가들의 경영권 분쟁이 좀 약간 가라앉아 있지만 이번에 이사회에 한 3분이 바뀌시는데 어느 쪽 편을 들어줄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까 언급했던 SM엔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이고 있고 개인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앞으로 어떻게 어느 의견 쪽으로 주주들이 표를 던질까라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주총 관련된 여러 이슈들 다양한 인사이트 전해주신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